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질은 불법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권력형 비리 여부입니다. 이번 일을 부동산 투기 사건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제 손혜원 사건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검찰이 비겁하다고 보는가? 그 이유를 대겠습니다. 손혜원 사건 수사는 그녀가 집권 여당의 실세라는 직위, 대통령 부인과 고등학교 동창이며 절친이라는 배경, 그걸 이용해 직권남용을 했는지 그걸 따지는 일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손혜원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만 걸었습니다. 흡사 피고인을 아무런 권력도 없는 고위공직자도 아닌 무명 투기꾼 다루듯 하고 말았습니다. 이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보안 자료를 받아서 차명으로 토지 29필지, 건물 24채를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 해도 국민들은 입이 딱 벌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더 깊숙합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였습니다.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에게 문광희 여당 간사는 그야말로 갑 중에 갑, 슈퍼갑입니다. 손 의원이 사들인 부동산 지역은 거의 예외 없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손 의원의 부동산 지역에 문화재청은 500억 원, 정부는 1,100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해당 기관에 손 의원의 압박이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했듯이 직접 압박, 간접 영향력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봐야 합니다. 혐의가 드러나면 형법 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죄입니다. 5년 징역형에 2분의 1을 가중처벌해서 7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전남 목포시청이 지역구가 서울 마포 을인 손 의원에게 보안 자료를 넘긴 경위도 석연치 않습니다. 손 의원이 여러 직위를 남용해서 목포시청을 압박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민주당은 검찰 못지않게 비겁합니다. 어제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을 이미 탈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범행이 벌어지던 기간 손 의원은 민주당 실세였고 문광희 민주당 간사였고 손 의원이 해명 회견을 할 때 홍영표 원내대표가 들러리를 섰습니다. 이걸 없던 일로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또 손 의원의 아버지는 남로당과 월북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서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손혜원 의원은 여의도 의원회관에 있는 자기 사무실로 피우진 보훈처장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직권남용은 아닌지 검찰은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문재인 정권의 사상적 정체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요. 지난 1월 KBS 9시 뉴스는 손혜원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명으로 일관했는데도 이례적으로 무려 10분이나 되는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냈죠. 노골적으로 KBS가 손혜원 의원 구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 뒤에 누군가가 사주한 세력이 있다고 본다. 그게 청와대인가? 대답하라. 청와대가 주문한 것인가? 김정숙 여사가 손혜원 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인가? 그 성명은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배후를 묻고 있습니다. 여당 간사 직위를 이용한 혐의, 대통령 부인과 친분을 배경으로 삼은 혐의가 드러나면 직권남용이요 권력형 비리가 됩니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로 규정할 수 있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KBS 공영노조처럼 김광일의 입도 묻습니다. 검찰은 아직도 손혜원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검찰은 손혜원의 배후가 두렵습니까?